토트넘 호스퍼가 마침내 새로운 사령탑으로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선임을 공식 발표하며 2028년 여름까지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프랑크 체제에서의 전술 변화를 분석한 리포트를 공개하며 손흥민 선수의 부활 가능성을 강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현지 시간 6월 12일 목요일 밤 8시 15분 늦은 시간 협의를 마무리한 토트넘은 야근 끝에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3일 금요일 새벽에 전해진 이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겼다. 프랑크 감독은 2016년 브렌트포드에 합류한 이후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 중상위권으로 팀을 끌어올린 혁신적인 지도자다. 그는 잉글랜드 축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선수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토트넘은 프랑크 감독의 합류와 함께 브렌트포드 시절 동료였던 저스틴 코크레인, 크리스 헤슬럼, 조 뉴턴 코치를 영입했다. 또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안드레아스 예르그손 코치가 새롭게 합류하며 코칭 스태프 구성이 최종 마무리되었다. 발표가 다소 지연된 이유는 코칭 스태프 계약 절차 때문이었지만 프랑크의 부임은 이미 시간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프랑크 체제에서 주목할 5명의 선수를 선정하며 손흥민을 마지막이자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소개했다. 프랑크 감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달리 유연한 전술 운영으로 유명하며 점유율 중심의 빌드업과 직접적인 역습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이러한 전술 변화 속에서 손흥민은 파이널 서드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어리그 오피셜 분석가 알렉스 캐블은 손흥민이 프랑크의 전술 아래 역대 최고 시즌을 보낼 가능성을 언급했다. 첫 번째로 주목받은 선수는 아치 그레이로 프랑크가 브렌트포드 시절부터 영입을 시도했던 유망주다. 그레이는 좁은 공간에서의 기술, 위치 선정, 압박 상황에서의 침착한 볼 컨트롤로 프랑크의 신임을 받을 자질을 갖췄다. 프랑크의 시스템에서는 수비 지역부터 중원까지 점유율을 바탕으로 천천히 빌드업하는 축구가 예상되며 그레이가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데스티니 우도기로 프랑크 체제에서는 인버티드 풀백 대신 전통적인 오버래핑 풀백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도기는 이탈리아 시절 공격적인 풀백 플레이로 주목받았지만 포스테코글루의 인버티드 역할에 적응하며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다. 프랑크의 전술은 우도기의 본래 장점을 살려 이탈리아 세리에 A 시절의 공격 포인트를 재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브레넌 존슨으로 브렌트포드 시절 프랑크의 관심을 받았던 속도감 있는 윙어다. 존슨의 직선적인 돌파와 빠른 전환 플레이는 프랑크의 측면 활용 전술과 완벽히 부합하며 브라이언 음베모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는 미키 반데 벤으로 프랑크의 낮은 수비 라인과 넓은 공간 커버 요구에 최적화된 수비수다. 반데 벤은 리커버리 속도, 대인 방어, 전진 패스 능력에서 탁월하며 유럽 5대 리그 수비수 중 상위 10%의 기록을 자랑한다. 프랑크는 수비수가 공격 전개의 기점이 되는 전술을 선호하며 반데벤은 롱패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브렌트포드는 지난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 16.71골로 리그 3위를 기록하며 반데벤이 공중볼 능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프랑크의 유연한 전술에서 올 웨더 플레이어로 평가받으며 모든 상황에 대응 가능한 자원으로 꼽힌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16개로 2013년에 27개 대비 감소했지만 프랑크의 전술은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크는 돌파력 있는 공격수들을 중용하며 손흥민의 파이널 서드 드리블과 문전 침투 능력을 극대화할 환경을 제공한다. 분석가들은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잘못된 위치에 배치되었던 점을 프랑크가 교정하며 그의 득점력이 폭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미어리그 전술 분석가 아드리안 클라크는 프랑크의 포메이션별 운영 방식과 선수 구성을 상세히 예측했다. 프랑크는 브렌트포드에서 433, 352, 423의 1 등 다양한 포메이션을 유연하게 활용하며 공격적이고 전진적인 철학을 유지했다. 그의 팀은 챔피언십에서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최근 4시즌 평균 57골을 기록하며 효율성을 입증했다. 2024-2025 시즌 브렌트포드는 66골로 리그 5위의 득점력을 과시하며 평균 47.82% 점유율로도 공격성을 잃지 않았다.
프랑크는 공소유 시 높은 점유율 빌드업을 선호하며 비소유 시에는 측면 수적 우위와 맨투맨 하이프레스를 혼합해 상대를 압박한다. 브렌트포드와 토트넘의 최전방 볼 탈취 190회 vs 186회와 하이턴오버 309회 vs 326회 기록은 거의 유사해. 프랑크의 전술이 토트넘의 적합함을 보여준다. 프랑크는 상황에 따라 500 로우 블록이나 300을 활용하며 지난 시즌 352, 53회, 433, 51회를 주로 사용했다. 토트넘 선수 중 페드로 포로는 34회의 오픈 플레이 크로스와 84회 롱패스 성공으로 프랑크의 측면 전술에 최적화된 자원으로 평가된다. 브렌트포드는 2023-2024 시즌 크로스 성공 125회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포로의 크로스 능력이 손흥민의 골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였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시절 부적합한 크로스 역할 26회로 인해 제약받았지만 프랑크 체제에서는 크로스를 받아 마무리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간다. 프랑크는 올리 와킨스, 아이반 토니, 은베모 같은 공간 침투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은 공격수들을 선호하며 솔랑키와 존슨이 이 역할에 적합하다. 솔랑키는 2024-25 시즌 오프 더 볼 러닝 847회로 리그 4위의 오프 더 볼 러닝하며 중앙 스트라이커로 적합성을 입증했다. 클레셉스키는 최전방 압박과 볼 탈취 31회로 미드필더 3위에 올라며 프랑크가 브렌트포드에서 담스고르에게 맡겼던 10번 역할에 적합하다. 그러나 제임스 매디슨은 전방 수비 기여도가 낮아 클루셉스키와의 비교에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랑크는 포스테코글루의 고집스러운 하이라인과 달리 상대에 맞춘 유연한 전술로 강점을 차단하고 약점을 공략하는 맞춤형 운영을 선호한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17위로 부진했지만 프랑크의 고강도 압박과 측면 중심 전술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브렌트포드 37경기 보다 많은 토트넘의 64경기 일정은 프랑크에게 전술 설계와 회복 관리에 도전을 안긴다. 433 포메이션에서는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스리톱이 유력하며 매디슨, 비수마, 벤치코르가 중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352에서는 솔랑키와 손흥민을 투톱으로 배치하고 클루셉스키, 벤탄쿠르, 비수마가 중원을, 우도기와 포로가 윙백으로 가동된다. 423의 1에서는 클루셉스키가 10번 역할을 맡고 손흥민은 좌측에서 안으로 침투하며 우도기의 오버래핑을 활용할 것이다. 프랑크의 전술은 손흥민에게 파이널 서드에서 드리블과 공간 활용 기회를 제공하며 그의 득점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8월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과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확정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7월 30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뉴캐슬과 팀 K리그의 경기가 먼저 열리고 8월 3일 토트넘과 뉴캐슬이 맞붙는다. 선입 예매와 일반 예매 일정도 공개되며 프랑크 감독과 손흥민의 새로운 전성기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프랑크의 부임은 토트넘의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력을 불어넣으며 손흥민을 포함한 선수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의 브렌트포드 시절 성공 사례와 토트넘 스쿼드의 잠재력이 결합되면 2025-2026 시즌은 토트넘의 반등이 기대되는 시즌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프랑크의 전술 아래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맡으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다시 우뚝 설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팬들은 프랑크 감독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손흥민의 부활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